자, 공부를 하실 때 건축법의 이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구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법 구성을, 근데 거기 건축법의 왼쪽에, 건축허가의 왼쪽에 보시면 용어 있죠, 용어. 예, 그래서 용어에서 시험 문제에서 뭐 두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용어. 용어가 이쪽에서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용어 정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는 뭐 대표적인 용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건축물. 네,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요즘 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건축물이에요. 자, 우리 법적으로 이 건축물은 그 옆에 잠깐 보세요.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다음에 이에 딸린 설물이라는 게 대문이나 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붕, 기둥, 벽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구조물이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대지 위에 지붕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둥도 있고, 그다음에 벽까지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벽이라고 보고, 이렇게 지붕과 그다음에 기둥 같은 것들, 벽이 있으면 이런 세 가지 구조가 모두 있으면 건축물인데, 그 중간에 또는이란 말 때문에 최소한 지붕하고 기둥만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 이렇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축물이 되면 건축법 규제를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 주유소에 가보시면 주유소에서 주유하시는 데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평지붕 같은 거로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기둥으로만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좌우로 들어가서 저기 하시죠? 주유를 하시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주유하시는 데가 이 본 사무실 말고 주유하시는 데 여기 지붕이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네. 기둥에 요 사이에 이제 주유기 같은 게 부착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차량들이 여기 들어가서 좌측 우측에다 주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지붕하고 뭐만 있어요? 기둥만 있어도 이것도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으실 때도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인지는 나중에 살펴보시는 거고,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벽이 모두 있으면 건축물이죠. 건축물이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해석할 때 지붕과 기둥 이렇게, 아니면 지붕하고 벽 이렇게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밑에 줄에 이에 딸린 설물, 이에 딸린 설물이 뭐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려 있는 대문, 담장까지도 건축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공연장이나 점포, 사무실 같은 것들. 저 지하상가 있습니까? 네. 지하상가나 육교 위에 설치된 고가, 육교 위에 설치된 사무실 같은 것들도 또는 점포도 건축물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먼저 아시면 돼요. 건축물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짓는 땅을 우리 뭐라 불렀습니까? 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 건축물을 짓는 토지는 대지. 이렇게 대지. 대지는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아까 대지는 아까 안전 규정 같은 거 있었죠?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또 조경도 해야 되고, 대지 면적 200 이상이면 또 대지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 6개를 짓는 거예요. 아까 문종판, 어숙, 이렇게 어숙이죠. 이런 거 할 때는 공개공지를 한다. 그때 이제 쓸 거니까 대지에 대한 개념만 그냥 1필지를 1대지로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한 필지를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 범위로 잡는 거예요. 대지의 범위를. 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공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작물.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도 땅 위에 세우죠. 근데 공작물이 뭐예요? 공작물. 공작물은 거기 옹벽이나 담장, 그 다음에 광고탑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무슨 뭐 골프 연습장, 철탑, 그 다음에 장식탑,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탑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무슨 뭐 4.19 기념탑,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옆에다 세우는 굴뚝 이런 것들 다 공작물인데, 공작물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진 않죠. 근데 땅 위에 세우는 구조물들은 다 건축물이에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머물고 이렇게 이용하는 건물은, 이용하는 구조물은 아닌데, 건축물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공작물은 사람들이 실내에 출입하는 구조물은 아닌데, 근데 땅 위에 또 세우는 구조물이 주로 탑 같은 것들, 탑. 거기 보시면 공작물이라는 게 처음에 뭐 옹벽이나 담장도 있고, 또 4m를 넘는 광고탑인데, 공작물의 시험 핵심이 뭐냐면 그 미터가 넘어야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미터가 이하가 되면 그거는 다른 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규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미터가 넘었을 때만 건축법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작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공작물이, 자, 일단 높이가 2m, 높이입니다, 높이. 자, 2m가 넘는 담장, 이렇게 담장. 담장이나 옹벽인데 담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 키보다 높은 거죠? 네.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이게 교도소 같은 거. 교도소라든가 우리 군부대 담장은 이거는 이 담장 자체가 건축물이 아니라 이게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건축물에서요, 그 건축물 위에 가보시면 건축물은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에 딸린 설물이 뭐였습니까? 이에 딸린 설물이 아까 대문이나 담장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려 있는 담장은 2m 이하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2m 이하 이렇게. 2m가 넘으면 이게 공작물이 돼서 별도의 규제를 또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독주택을 짓는데 담장 높이를 2.5m로 쐈어요. 이렇게. 바깥이 잘 안 보이게끔. 그러면 그거는 단독주택을 지을 때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을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담장을 제가 쌓는 거죠. 이렇게 높이를 3m로 쐈어요. 이 건물주가 서태지예요. 서태지예요. 서태지가 이태원에 단독주택을 2층으로 이렇게 짓고 이제 거기 그 누구랑 결혼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건물이죠. 2층짜리 건물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 담장 높이가 이게 3m로 쌓으시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 담장 높이가 아까 2m 이하니까 2m까지만 쌓거나 1.8m 이렇게 쌓으면 이거까지 다 합쳐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m가 되거나 뭐 4m가 되시면 요거는 별도의 공작물이 되는 거고 요거만 건축물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죠? 근데 공작물 지을 때는 따로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신고. 그 공작물은 거기다 공작물 신고 이렇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매물하셔서 공작물로 인정되면 그 공작물을 세우기에 별도로 이게 축조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서류를 또 추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공작물을 배우시는 거예요. 공작물 같은 경우는 일단 2m가 넘는 담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높이가 이번에 4m가 넘으면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따로 신고하는 공작물이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광고탑이나 광고판입니까? 네, 광고탑, 광고판. 우리 건물 위에 광고판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고탑, 고속도로 지나갈 때. 그래서 이제 4 그러면 광고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요. 2 그러면 담장. 이렇게. 그 다음에 6m가 넘어가면, 굴뚝이 있고, 그 다음에 장식탑이라는 게 있고, 기념탑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연습장 철탑 같은 운동용 철탑,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이 통신용 철탑이라는 게 핸드폰 기지국 세우는 거예요. 통신용, 우리 이제 새로 신도시 만들면 핸드폰 잘 터지게끔 이렇게 기지국을 세우신다고요. 또 시골 가보면 집 위에 핸드폰 기지국이 있어요. 안테나가 이렇게. 그거 해주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줘요. 그거 이렇게 그쪽 통과해서 이렇게 핸드폰 전파를 쏘게끔 연결, 중계액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예전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시면 전자파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전자레인지 옆에 있는 거예요. 전자파가 요즘에 되게 위험하다는 그런 이제 미국의 논문들이 많아요. 의학계에서 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사실 우리 지금 핸드폰을 매번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이 자주 쓰게 되면 남자들 불임이 온대요, 불임이. 애기가 안 가진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프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애기들 핸드폰 쓰는 걸 좀 자제를 시켜야 되고, 좀 멀리 이렇게 쓰셔야 되고, 제일 위험한 게 집에 있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맨날 켜있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 옆에 임산부는 가시면 안 된대요. 일단 그 논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LG가 이런 거를 이제 알고도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아직 공공연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위험하다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우리 그동안에 이제 화학물질이 되게 위험했지 않습니까? 농약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다 끝났어요. 이런 건 사람들이 안전하게 처리했는데, 이제 전자파가 그 옆에 전자레인지 돌리고 옆에 있으시면 안 돼요. 잘 들어가나 이렇게 보시고 나면 안 된다고. 전자파라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이게 전자파가 이제 사람의 이제 유전자 이런 정보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 전자파라든가 무슨 뭐 엑스레이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그래서 좀 이게 좀 멀리 거리를 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뭐 핸드폰 맨날 보고 있으니까 이거 나쁜 건가 저도 의심이 되는데, 일단 논문들은 많아요. 논문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또 연구를 해서 또 객관적인 증거를 내시면 이제, 근데 그게 공표가 되면 이제 핸드폰 판매에 막대한 지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언론에 좀 덜 보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통신용 철탑이라는 게 핸드폰 기지국 같은 통신용 탑을 세우고 골프 연습장 철탑 이렇게.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이 보세요. 사람 키보다 높은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네, 잠장. 숫자 4죠. 근데 물건 4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이게 광고라고 광고.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4 그러면 광고 이렇게. 6m 그러면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고 있는 꼴통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꼴통이라는 게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장기,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고 있는 꼴통들 이렇게 해서 그거를 5개를 외우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8m가 넘는 고가수조, 우리 고가수는 물탱크, 높이가 높은 수조, 물탱크란 뜻이에요. 물탱크 공장에 있죠? 우리 포항제철 같은 데 가보면 물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건물은 아니고 공작물인데 이 8m가 넘어가면 얘네도 건축법에 따라서 따로 신고서라는 걸 내고 공작물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거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자, 그 주차장이 좀 지워졌네요. 자, 이게 다른 거는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 차량을 넣고 돌리는 거 있죠? 네, 차량을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다음 칸 내려오고 이런 구조의 주차장들. 근데 요거는 8m가 이하일 때 건축법상 공작물 신고고 8m가 넘어가면 요거는 주차장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2m 넘는 거, 4m 넘는 거, 6m 넘는 거, 8m 넘는 거죠. 네, 근데 8m는 이하가 있어요, 이하가. 그 기계식 주차장 해가지고 8m는 넘는 게 아니라 이하일 때 건축법의 공작물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된다 해서 요거는 기계식으로 뭐 하시는 거? 주차하는 거, 주차.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데 이게 외벽이 없으셔야 돼요. 외벽이 없는 형태. 보면 차가 바로 보여야 된다고요. 외벽이 없는 형태로서 8m 이하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하고 줘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8m 넘는 주차장 그러면 이건 주차장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 관련법이 주차장법으로 따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작물은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운데 일단 건축물하고 공작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범위예요, 시험 문제에서. 자,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지붕과 기둥만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기둥 없이 이렇게 벽으로만 되는 구조도 건축물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에 딸려있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장은 2m 이하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건축물로 인정되는 담장. 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건축물입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밑에 그 적용배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그냥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을 짓는 땅이 대지가 되는 거죠. 보통 그 대지의 넓이는 1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대지는 중요한 게 대지 안에 아까 우리 안전규정 같은 거 건물 지을 때 조경, 공개공지라는 거랑 연결해서 공부를 해놓으실 거고 공작물, 건축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별도 어떤 목적으로 세우는 구조물들 이렇게 공작물은 2, 4, 6, 8 넘는 겁니까? 이렇게 2m 넘으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4 넘는 그러면 물건 사라고 하니까 광고 6m 넘는 굴뚝에서 아까 장기 두고 있는 꼴통들 이렇게 그 다음에 8m가 넘으면 이거는 고가수조 물탱크 근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된다. 그 미터가 넘는 것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이하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왼쪽에 그 아래 보시면 건축이라는 용어 있었죠? 네, 건축 제가 이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는 용어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이제 건축물도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작물 같은 거를 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시고 나서는 이제 건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자, 건축 안에 이축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5가지 있는 이축은 신축하고 동의해요. 이렇게 신축하고 이축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그 다음에 뭐예요? 재축하고 이전까지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 3개에다가 요 2개를 추가해서 요게 이제 건축이란 용어니까 그게 뭔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수선. 자, 대선이란 용어는 여기 지금 건축에서 개축이 있습니까? 네, 요거보다 작게 고치는 공사가 대선이에요. 대선. 이 대선 공사는 크게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고치는 범위가 개축이 제일 크게 고치는 거예요. 개축보다 작은 거는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보다 더 작으시면 이게 일반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보세요. 건축 허가는 건축행위하고, 이 건축하고, 요 대선행위 요 두 가지가 건축 허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그 가운데 건축허가 법제 11조 이렇게 절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보시면 건축 허가권자 이렇게 쭉 써 있죠? 네, 거기 뭐 시군구청장님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 허가를 받는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건축과 대선행위 할 때, 건축과 대선할 때 이 11조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네, 거기 그 절차에다 옆에다 쓰시는 거예요. 건축 허가 여기 11조에다가 건축 허가 요 11조 여기다가 지금 뭘 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대수선입니까? 여기까지 요런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설계도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하고 대선까지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죠? 그럼 일반선은 건축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공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칠 때 개축이 제일 크게 고치고 대선 공사가 개축보다 범위가 작은 거예요. 요거까지는 개축은 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대선행위도 허가 받는데 일반선이라는 용어는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시면 대선 공사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게 일반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대선 공사보다 더 작은 범위를 찾는 거예요. 대선보다 큰 공사인 개축하고는 잘 비교를 안 해요. 다음 중 대선이 아닌 것 그러면 대선이 아니면 뭘까요? 여기 일반선을 찾는 거예요. 일반선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용어가 이렇게 해서 건축, 대수선 이런 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이런 거 있죠. 네, 이제 이따 배우실 거니까 건물은 건축물의 종류가 용도라고 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건축물은 1번 용도가 단독주택 2번 용도가 공동주택 이렇게 하셔가지고 29번까지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그래서 그 용도 29가지가 이게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그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29가지라고 해서 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 근린생활시설, 4번에 뭐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런 게 있어요. 요거 잠깐 보시면요. 건축물의 용도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좀 미리 좀 알아두시는데, 자, 우리 요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인데, 요게 어디 있는 거냐면, 자, 120, 용도 변경이 120페이지고, 예. 건축물의 용도는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종류, 이게 종류예요, 종류. 자, 공법을 배울 때 건축물은 몇 가지 종류 있습니까?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래요, 용도. 자, 건축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29가지로 분류한다고요. 그럼 제가 참고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는 용도 지역이죠. 토지를 분류할 때는 공법에서 21개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용도 지역.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토지는 우리 옛날에 일종 전용주거지역부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땅의 이름이 있었죠. 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1개 용도 지역으로 구분합니까?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건물에 대한 규제는 몇 개로 합니까? 29가지 용도로, 이건 용도예요. 용도 지역이 붙으면 안 돼요. 용도 지역 붙으면 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는 종류는 29개로 구분을 해서 현재 건축법에서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1, 2월 달 공부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배우는 21가지 용도 지역 있었죠. 얘는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물의 용도 이렇게. 그래서 거기 1번 용도가 뭔가 보세요. 119에 보시면 1번 용도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이라는 용도. 1번 용도는 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가지 세부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거기서 이제 단독주택에는 당연히 단독 들어가고 공관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갑니까? 다중과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구분 등기가 안 돼서 그래요. 다중, 다가구는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단독주택이셔야 돼요. 그 밑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돼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다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201호, 202호 이렇게 건물 호수로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독립적으로
근데 구분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숙사는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우리가 그 1번 용도인 단독주택에서 다중이 뭐예요? 다중. 다중주택을 공부할 때는 하숙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숙집. 자, 우리 하숙집은요, 학생 등이 장기 거주합니까? 네. 방이 여러 개고. 그리고 거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게, 자, 이게 취사를 공동취사겠어요. 공동취사. 자, 거기서 화장실은 따로 방마다 있는데, 이게 밥을 같이 먹으셔야 돼요. 공동취사. 그럼 학생들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공동취사를 하면서, 자, 밑에 줄에 면적은 330 이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을 3개층 이하로 짓는 거. 자, 3개층이에요? 3층 이하예요? 3개층이라는 얘기예요. 3개층. 3개층이라는 얘기는 1층을 주차장으로 내면 2, 3, 4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층 이하면 1층을 주차장으로 빼면 2층, 3층밖에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행법은 3층 이하라고 안 해요. 3개층 이하. 그 다가구도 3개층 이하. 아파트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이라고 돼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1층을 주차장으로 내시면요. 그 위에 2층부터 주택으로 쓰는 층을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중주택은, 자, 보세요. 아까 우리 1번 용도가 단독인데, 단독주택이란 용도 안에는 단독, 공관,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었습니까?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이 장기거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공동취사. 그러니까 이게 하숙집이라고요. 우리 하숙집에서는 학생들이 방에 이렇게 있으면 밥을 같이 먹죠. 같이 해서 먹고, 면적은 330 이하를 맞추면서 그 3개층 이하로 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하숙집 구조의 다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가구. 자,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원룸. 자, 우리 다가구 원룸은 다중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개별취사예요, 개별취사. 그 다가구에다 일단 개별취사라고 쓰세요. 개별취사. 자, 다가구가 주택으로 쓰는 층 3개층 이하는 다중하고 똑같아요.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은 다가구는 개별 호수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데 공동주택은 아니에요. 구분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가구는 3개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그 뒤에다가 개별취사 이렇게 써요. 개별취사. 자, 다중주택은 학생들이 여러 명들이 사는 방이 있는데 밥을 같이 먹었습니까? 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고, 다가구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취사할 수 있게 그 원룸 안에는 뭐 방이 있으니까 거기 자고 거기 씻고도 하죠. 씻고 이렇게 욕실도 있죠. 그다음에 거기 취사도 된다고요. 이 개별 취사가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개별 취사가 되면서 몇 개층 이하? 3개층 이하. 그다음에 사이즈는 위에 다중보다 좀 더 크게 660 이하입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방 이렇게 해서 거기 세수가 19세대 이하예요. 근데 얘가 지금 왜 지금 이게 단독이에요? 구분등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구분등기 안 돼 있으면 다중 공동취사하는 하숙집, 다가구 개별 취사하면서 이 조건을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사이즈 3개층 이하, 660 사이즈 면적,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를 맞추는 요거는 개별 취사를 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다중이 아니라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원룸이 보통 다가구죠. 다가구.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여기 이제 대학교 옆에 하숙집 같은 게 있어요. 아직도 저기 서울 같은 데는 여대 앞에는 하숙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뭐, 고시텔은 그건 다가구 같은 거로 좀 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조예요. 이게 좀 우리나라 워낙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시는데, 고시텔이나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른 거예요.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따로 이거 준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주택으로 의지하는 거지 주택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좀 우리가 다중주택 같은 하숙집이나 다가구 원룸 같은 것들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인 아파트. 자, 아파트는 면적은 제한이 없죠? 근데 연립은요? 자, 연립하고 다세대.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5개 층 이상이고 구분등기 나오셔야 있어야 돼? 구분등기가 나와야지 공동주택이니까. 그럼 여기 연립주택도 그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이면 아파트니까 4개 이하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이하입니까? 그러면서 면적이 거기 보면 바닥 면적이 합을 다 한 동에서 1층, 2층 바닥을 다 더해가지고
660을 넘어가게 지으면 그게 연립이 되는 거예요. 660 이하로 지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면서 4개층 이하로 짓고 구분 등기가 나와 있는 것들. 실무가면 빌라라고 그래요, 빌라. 다가구, 다세대 빌라, 연립 빌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라라는 말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660 넘어가고 660 이하고 요 차이를 가지고 이제 연립하고 다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세대랑 다가구랑 완전 다른 거예요. 다가구는 이건 원룸 주택이라서 이건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고요. 3개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로 지으면서 원룸, 개별 취사할 수 있는 구조 원룸인데 구분 등기는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실무 나가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다. 원래 기숙사도 있는데 그건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구분 등기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고. 그 아파트의 조건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만 5개 이상이면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이하면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6층짜리 건물을 예를 드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자,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 2층은 상가예요.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이에요. 상가할 수 있죠? 네. 여기 뭐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점포들이 있고 여기 2층부터 3층부터 3, 4, 5, 6은 주거용이에요. 이렇게 주거용으로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구분 등기 돼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이건 아파트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주거용으로 쓰는 층은 4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아파트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구분 등기 돼 있다고 치고. 네, 근데 여기 이제 한 층에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만약에 150이다, 이렇게. 각 층에 150이라는 게 6층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150. 5층도 150, 똑같이. 그럼 4개 층이죠? 그럼 150 곱하기 4 하면 600이니까 이게 이제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세대. 다세대죠? 근데 실무감액을 이제 주상복합. 상가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주상복합 다세대. 주상복합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0이면요. 200이면 이제 이게 800이 되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쳤더니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이제 200씩이니까 4개면 800이면 이게 주상복합 연립이 되는 거죠. 연립.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주거용 방을 이렇게 내면요. 그때는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층 더 지면 이거는 면적이 필요 없이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그거를 건물을 단독주택 안에는 다중과 다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모르시면 일단 다중은 하숙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다가구는 원룸이죠. 원룸은 개별 취사 됩니까? 네. 근데 다가구는 개별 취사가 되는데 다중은 학생이 사는 하숙집이니까 그거는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주인이 이제 학생들 한 번씩 불러 모으잖아요.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중주택이라는 데가 서울에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냐면 밥 먹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 집에서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TV 보면 뭐 사법시험 옛날에 있었을 때는 거기 뭐 하숙집 아줌마한테 막 감사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한 번도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아직도 숙명여대 이런 데 있죠. 숙명여대 이런 학생들. 그 숙명여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2대 안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올려보내면 이제 공부 잘해서 이제 우리 숙대나 2대 가면 이제 그 하숙집에 넣어준다고요. 자취하면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숙집 아줌마가 이제 관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다고 안 그러나 걔들이. 우리가 본능을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을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그 예전에 저기 그 버닝썬 거기서 이제 물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술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는데 그게 이제 레드 와인 타서 먹으면 완전히 이제 기억을 못하고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고. 한 3시간 동안에 이제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뇌 기능을 마비시킨대요. 그게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본능에 억제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범죄 같은 그런 게 있어. 그거 인터넷에 팔잖아요. 인터넷에 팔아요. 그래서 저기 외국에다 주문하면 이렇게 옵니다, 이게. 7회분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도 확인했어요. 7회분 정도 이렇게 한 병으로 해가지고 병에 담아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조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GD 뭐던데 이게 이름이? GD 감마 뭐 시작하던데 이게 해가지고 약인데 그게 일반 이렇게 약처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국에서 뭐 제조 조금만 화학을 하시면 제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약이죠, 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와인을 타서 먹으면 완전히 이제 사람을 이제 무의식 상태로 빠지게 한다. 그 다음에 그게 그 효과가 3시간 뒤에는 기억을 못 한대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범죄로 악용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디 가서 남이 주는 술을 먹으시면 안 돼요.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그 먹으시면 남자분들도 그거 먹고 이제 정신 잃으면 이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갑 같은 거 털어갈 수도 있고 여자분들도 더 이제 우리 그 심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남의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 자꾸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공짜로 술 사줘.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사줘요 이게? 지나가는데 공짜로 USB를 줘요. 그 USB 좋다고 핸드폰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의 정보를 싹 다 빼가는 거예요. 거기 앱이 자동적으로 깔려가지고 요즘에 이제 홍보용어로 USB를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기 서울에 가면 이렇게 유흥가에서 USB를 막 줘요. 명함 들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USB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기 우리 은행에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넣어서 이렇게 은행 거래 하실 때. 그거 하시라고 주면 거기 이제 악성 앱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이제 어떤 뭐 광고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빼가는 것도 있으니까 공짜는 없는 겁니다. 저거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요. 무조건. 공짜로 한다는 거는 뭐 그 대가 지불 안 하면 이제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걸 꼭 우리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용도가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제 1종 근생, 2종 근생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용도가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29가지를 다 보지 못하고 3번하고 4번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뭐예요? 1종 근린생활설. 자, 1종 근린생활이라는 게 집 근처에 있는 상가라는 거예요, 상가. 근데 이게 근린생활이라는 게 집 근처에 상가인데 2종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종 근생, 2종 근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공부를 하실 때 1종 근생 그러면 주거 생활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필수적인 것들. 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상가업종들. 대표적으로 동물병원 같은, 동물병원은 2종 근생이에요. 자, 동물병원이나 동물 미용실 같은 것들은 상가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용하는 상가업종인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완견을 안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미장원 세탁소는요. 그건 필수죠. 우리가 머리 깎고 그다음에 옷을 맡기고 세탁소에다가 목욕탕 같은 것들은 필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저 편의점 같은 거 약국도 필수입니까? 네, 필수죠.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필수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항상 뭐 구하고 파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제한이 물론 있는데 사이즈가 크면 2종으로 가는데 사이즈가 작은 거, 사이즈 작다는 건 9평짜리예요. 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을 할 때는 1종 근생으로 들어갑니다. 자,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하고 누가 더 규제를 더 많이 받을까요? 네, 2종 근생이 더 규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종으로 들어가시는 상가들은 상대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제를 덜 받는다. 한번 보세요. 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세요. 1종 근생 그러면 일단 식품, 잡화, 의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식품, 음식점 파는 거 이런데 잡화, 옷가게 같은 거, 의류 그다음에 약품이라는 게 약국이에요. 약국. 이런 것들을 파는 소매점.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사이즈는 보지 마시고 약국, 옷가게, 무슨 편의점 이런 거 다 뭐가 됩니까? 소매점이라고 그래서 1종 근생으로 주거 생활을 하는데 필수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을 사는 소매점들. 자, 또 뒤에 가보시면 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라고 돼 있죠? 자, 음식점은 휴게가 있고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휴게는 음식만 파는 거예요. 술을 파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음식점 중에서 뭐 김밥천국, 김밥집 같은 거는 휴게 음식점이에요. 음식만 팔죠? 네, 근데 거기 이제 2종 근생에 가보시면 2종 근생에서는 그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그 2종 근생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아래 휴게 음식점 300 이상 옆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술과 음식을 같이 제공하는데 뭐 삼겹살집 이런 고깃집 같은 데는 음식과 술을 같이 내죠. 그거는 규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 2종 근생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 없어요.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2종 근생이고 휴게 음식점은 음식만 팔죠. 음식만 파는 데도 있다. 술을 안 팔고. 우리가 이제 음식만 파는 데는 이제 커피숍 같은 데하고 뭐 김밥집 같은 데는 음식만 제공한다. 차 같은 거하고. 걔네들은 300 미만이면 사이즈를 좀 아셔야 돼요. 휴게 음식점은 300 미만이면 1종인가요? 그럼 300 이상이면 2종으로 가서 규제를 좀 더 많이 받고 또 음식점 중에서 하나 더 일반 음식점은 술과 음식을 같이 팔죠.
걔네는 사이즈 안 나누고 다 그냥 이종근생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은 이렇게 해서 자, 음식만 제공하는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데, 빵집 같은 데는 300 미만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술과 음식을 같이 팔기 때문에 술을 팔죠. 무조건 얘네들은 2종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술을 팔고 음식도 주고 거기다가 접대부가 있으면 뭘까요? 접대부가 있으면 그게 이제 16번의 위락설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뭐 유흥주점 같은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룸사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거기 16번의 위락시설에 거기 보시면 그 단란주점 뭐 2종이 아닌 거 있고 유흥주점 있죠? 유흥점의 요소가, 법정 요소가 음식, 술, 그 다음에 접대부예요.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유흥주점으로 법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접대부가 있으면 유흥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음식점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 다시 이제 우리 일종근생 올라가시면 이 미용 목욕 세탁소 있습니까? 네. 자, 조금 자세히 보시면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는 이 미용 목욕 세탁소 있죠? 네. 이용 미용 목욕 세탁소는 무조건 사이즈 없이 주거 살아나는데 필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휴게 음식점 이거 얼마입니까? 네,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용원, 미용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세탁소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목욕탕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우리 일종근생으로 이거 사이즈 없이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일종근생에서 거기 보시면 의원 치과의원 있죠? 의원 치과의원. 의원 치과의원이라는 게 우리 이제 감기 걸리면 동네 가는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치과의원도 마찬가지고 한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병원은 뭘까요? 병원. 예, 병원은 쭉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 10번, 9번의 의료시설에 충북대학병원 있죠, 이런 거? 예, 여기 성모병원 이런 것들 큰 병원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료과목 여러 개가 있고 여러 의사가 근무하신 데는 병원급이에요. 병원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의료시설로 따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은 일종근생이죠. 예, 의원, 치과는 동네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시는 의원급은 그냥 다 일종근생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원도 주거 생활하는데 필수로 있어야 됩니까? 네. 맨날 아프잖아요. 맨날 아프니까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요.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보건소도 1000 미만이면 일종근생.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일종근생에서는 우리가 주변에 맨날 이용하는 거예요. 뭐 거기 보면 뭐 이 미용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가서 밥 먹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밥 안 주니까 밥 먹고 들어가야 되고 집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의원, 치과의원 같은 거 있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뭐 우체국, 지역자치센터. 네, 그 사이즈가 1000 미만이 있고 맨 끝에 금융업소라는 게 ATM기 얘기하는 ATM기 돈 빼는 거 있죠. 네, 그런 거하고 부동산 중개가 있죠. 네, 거기 30 미만이면 일종근생이에요. 일종.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단 일종근생을 무조건 좀 외우셔야 돼요. 일종근생에서는 아까 우리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소매점 있었죠? 네. 휴게음식점은 사이즈까지 300 미만. 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네, 그 다음에 거기 의원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없습니까? 네, 사이즈가 없어요. 의원 같은 거. 의원, 한의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자치센터, 뭐 우체국, 보건소 같은 것들은 1000 미만. 1000 미만 있었죠? 근데 맨 끝에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요건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30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뭘까요? 이종근생이나 아니면 기타 용도겠죠. 여기 일종근생에서 주거산업하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업종들. 그 이종근생 가보시면, 이종근생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공연장으로 극장 영화관 있습니까? 네, 공연장하고 옆에 종교집회장인 교회가 둘 다 이제 500 미만씩 이렇게. 500 이상이 뭔지는 아시지 마시고 500 미만의 종교, 교회 같은 것들 사이즈가 500 미만의 극장 같은 공연장 같은 게 다 이게 이종근생이에요. 근데 우리 저 교회도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극장도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문화생활하고 종교활동 하시는 거니까. 걔네들은 이종근생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네 번째 보시면 휴게음식점이 얼마 이상이 되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얘가 이제 뭐로 가셔야 돼요? 2종으로 또 분류가 되셔야 돼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 일반 음식점은 사이즈 없이 음식과 술을 같이 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2종근생.
지지를 더 많이 받으려고. 옆에 보시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있죠? 이런 것들도 이종은생, 그건 사이즈가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독서실하고 기원, 독서실, 기원. 독서실이 이종은생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밑에 지난 글씨 위주로 볼게요.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무슨 뜻일까요? 아까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아까 일종은생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30부터 500이라는 그 사이즈까지를 부동산을 내시면 그게 이종은생으로 부동산을 내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거기 밑에 그 다중생활설, 그 다중생활설이 이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고시원 또는 뭐 고시텔 이런 게 이게 그 다중생활설에다가 고시원이라고 쓰세요. 고시원이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다중생활설, 고시원. 나머지 뭐 이렇게 단란주점, 안마실소, 맹인들이 이렇게 안마해주고 이런 데가 이종근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실무 가면 이종근생으로 안마실소로 허가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퇴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뭐 실무적으로 이제 위법사항이 많은데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노래 연습장도 노래 부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어쨌든 이종근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게 많이 있는데 극장, 종교집회장 같은 것들은 500 미만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음식점이 휴게음식점 300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반 음식점,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이종근생이다. 이렇게 몇 가지만 슬쩍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5번이 뭐였습니까? 5번이.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 그럼 아까 이제 극장, 공연장 이런 것들이죠. 아까 제가요, 저기 문종판, 운어수 이런 거 있었죠? 문종판, 운어수. 문, 종, 판. 네, 운, 수. 이게 이제 업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공개공지예요, 공개공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니까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문화 및 집회가 6번 얘기하는 거죠? 그 문화 및 집회.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종교 그러면 그 6번 얘기하는 거, 6번. 이게 문화 및 집회 종교가요, 가만히 보면요. 아까 이종근생에서 그 공연장이 있었고, 종교 집회장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즈가 500 미만짜리가 이제 이종근생이고, 그게 이제 공연장이 500 이상이 되면 이제 5번에 문화 및 집회가 되는 거예요. 네, 문화 및 집회. 서울에 우리 뭐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문화 공연하는 공연장이죠. 그럼 세종문화회관은 사이즈가 500 이상이겠죠. 네, 딱 봐도 500 이상, 큰 홀이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극장 이런 것들 공연장으로 뭐 300제곱미터 이런 극장 같은 것들은 그건 다 이제 이종근생으로 가시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시는 교회도 300이나 200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종근생인 종교집회장. 300제곱미터보다 더 사이즈가 커서 500, 60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6번에 종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종판, 여기 판이 있었죠, 판? 여기 6, 7, 8 이렇게 있었잖아요. 판매라는 게 백화점이나 마트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 그러면 뭐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아까 우리 숙 있었습니까? 운수.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같은 거. 우리 오송역 같은 철도 시설 이런 것들. 뭐 청주 공항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운수입니다, 운수. 사람들이나 이제 물건 같은 화물이 이제 운반되는 장소. 운수. 자, 언어 있습니까? 업무. 자, 업무는 쭉 가다 보면 거기 14번에 있었죠? 14번. 업무시설, 공공업무, 민간인 쓰는 일반 업무시설. 이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뭐 다 나오는데 다 무조건 다 업무예요,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출퇴근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무조건 업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을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공법에서는 얘는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은 아까 우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기만 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시원은 뭐예요? 고시원. 고시원이 아까 제가 다중생활시설. 일단 500 미만으로 보시고, 그럼 고시원은 그건 이종근생으로 상가로 보는 거예요, 상가. 너 어디 살아? 나는 고시원 살아 그러면 이종근생 상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피스텔 살고 있다, 서울에. 그럼 그거는 업무시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법으로 가시면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세법 가시면, 세법은 또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1가구 3주택자, 2주택자, 요거 따질 때 주택으로 보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항의를 하죠. 왜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공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는데. 오피스텔이 업무인데 그거는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주택으로 그냥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을 좀 공부하시면 아 이게 법의 목적이 다르구나. 공법에서 규제하는 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업무로 봅니다. 세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에서는 주택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세법에서 주택으로 안 봐준다고 오피스텔을. 근데 이제 그게 좀 일관되지가 않아서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의료 거기 그 아까 우리 여기 숙박 같은 경우는 15번에 숙박 있었죠. 우리 모텔, 호텔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이게 공개 공지할 때 문종판, 운어숙도 있었고 문종판, 운의숙은 뭐예요? 문종판, 운의숙은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은 그래서 이게 문종판, 운의숙으로 할 때 있습니다. 운의숙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개 공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과 화재 이런 것들 다중 이용 건축물 자, 이런 것들 할 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게 맨 끝에 뭐로 끝납니까? 맨 끝에 나머지 이제 보지 마시고 아까 문종판, 뭐 운의숙, 운어숙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 뭐 창고 18번 위험물 저장 처리 주유소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내시면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 맨 끝에 그 26번에 우리 그 묘지가 있습니까? 묘지? 묘지설 그러면 뭐 화장하고 뭐 봉안당 이렇게 해서 납골당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휴게소. 자, 우리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휴게소 있죠? 휴게소라든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게 관광 휴게 27번. 그 다음에 28번에 장례시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야영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사람 죽으면 그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9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9번. 9번에 의료시설 있죠? 네, 의료시설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거기 돌아가실 때 이제 중환자실이라든가 따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 모시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혈압 떨어지시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9번에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코스가? 장례식장, 장례시설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8번으로 가시면 돼요. 28번 장례시설로 이렇게 모시는 거죠. 네, 장례시설로 모셨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3일 장례 치르고 그 묘지 관련 시설 26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26번 갈 때 거기 27번에 약간 들릴 수도 있어요. 휴게소에. 그 차들이 쫙 갈 때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밥 안 먹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휴게소나 들렸다가 이렇게 26번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서 거기 28번, 27번, 26번으로 가셔서 모시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고 이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도 다 건축법 내에서 이렇게 거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나중에 이제 다 제가 예 그랬잖아요. 우리 자연사 하자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다가 99살 때 자연사 할 수 있게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이제 근데 용도예요. 근데 되게 많습니다. 용도가 어려운데 일단 1, 2, 3, 4번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건축법.